자, 이번에는 넷 워킹 캐피탈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 저도 제일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는 여러분들도 오프라인 수업 해보면 가장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셔서, 저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항상 컨디션 좋은 초반 부분에 이걸 배치해가지고 수업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온라인으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강의도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고요. 한번 간단하게 넷 워킹 캐피탈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넷 워킹 캐피탈 혹은 워킹 캐피탈, 한국어로는 운전 자본 혹은 순 운전 자본, 앞에 순자나 넷자를 붙이든 안 붙이든 이제 상관이 없고요. 원래 정의 자체, 우리 회계 시간에 배운 정의에 따르면은 current asset에서 current liability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거죠. 자, 무슨 의미가 있냐?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유동 자산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뭘 빼준 거죠?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워킹 캐피탈은 많은 게 좋은 거겠죠. 플러스가 되는 게 일단은 좋은 거죠. 네. 워킹 캐피탈은 원래는 어떤 거를 보기 위함이냐면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보기 위한 그런 지표라고, 그러니까 단기의 유동성 지표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워킹 캐피탈이 플러스인 회사가 일단은 뭐 좋은 회사,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회사는 조금 뭐 상환 여력에 약간 의구심이 드는 회사, 일단 그런 식으로 아마 간단하게 배우셨을 거예요, 워킹 캐피탈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거죠. 무조건 순운전 자본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워킹 캐피탈이 막 1조, 2조 막 엄청 많은 기업이 과연 좋은 기업일까? 이제 이 관점에서 우린 지금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워킹 캐피탈 이런 유동성 지표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각해 왔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 평가 혹은 뭔가 투자자 관점에서 워킹 캐피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 워킹 캐피탈은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업을 위해서 자금이 얼마나 묶이는가 관점에서 우리가 넷 워킹 캐피탈을 앞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밑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전통적인 우리 물건 떼와가지고 파는 사업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물건을, 재고를 샀어요. 그러면은 살 때 이제 살 때 돈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20일 동안 재고인 상태로 있다가 실제로 이제 팔렸어요. 20일 뒤에. 그러면 실제로 팔린 그 순간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요. 오히려 그게 이제 매출 채권이 되었다가, 매출 채권이 이제 회수되는 데까지 또 추가적으로 10일이 걸려서 총 30일이 되어야 우리가 어카운트 리시버블,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 이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30일 동안에는 돈이 천만큼이 나가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건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미천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을 하죠. 왜? 이렇게 일단 초반에 뭔가 돈이 들어가는 게 생기니까 현금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그런 옛날 막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옛날에 막 대항해 시대에 막 인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무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항구 앞에서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또 그 금융업도 그쪽에서 이제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돈이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항해해가지고 돌아와야 이제 돈이 다시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물건을 팔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에 따라 이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금이 필요해요. 자금이 묶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영업에 관련된 계정들만 이제 고려해서, 우리의 이제 관점은 이제 영업 현금으로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현금, 단기 금융상품, 단기 차입금, 이런 것들은 유동자산, 유동부채의 계정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볼 거예요. 이런 것들 제외하고 보고 영업에 관련된 계정들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른쪽에 보면은 정의가 되게 다양해요. 원래 정의가 이렇게 넓은 의미의 정의라면은, 조금 더 좁게 정의하는 사람들은 넷 워킹 캐피탈을 오퍼레이팅 관련된 자산들만, 그러니까 영업 자산들만, 더 좁게 극단적으로 보는 분들은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 이렇게 세 가지만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친절하게 표현을 해주진 않아요. 그냥 다 넷 워킹 캐피탈을 쓰고 말지,
뭐 우리는 넷 워킹 캐피탈 괄호 열고 뭐 오퍼레이팅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냥 막 섞여서 실무에서는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그랬고 엄청 헷갈리실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정의로 썼는지 뭐 파이낸셜 모델이면 파이낸셜 모델 뭐 리포트면 리포트 보시면서 그 사람은 이런 정의로 넷 워킹 캐피탈을 그냥 사용했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좁은 의미, 그러니까 전체 의미보다는 우리 모델링 할 때는 조금 좁은 의미, 요 정도 범위 아니면 요 정도 범위 둘 중 하나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파이낸셜 모델링 하면 보통 성장하는 기업을 모델링 하게 되니까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넷 워킹 캐피탈이 같이 증가할까요? 아니면 넷 워킹 캐피탈 방향이 반대일까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당연히 매출액이 커지려면은 재고도 더 많이 구비해놔야 되고, 그죠? 어카운트 리시버블 받을 돈도 많아질 거고요. 줄 돈도 많아질 거고, 같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넷 워킹 캐피탈이랑 매출액은. 자, 근데 넷 워킹 캐피탈의 증가가 그러면은 순운전 자본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이게 지금 바로 딱 와닿지 않으시면은, 그쵸? 일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킹 캐피탈 증가, 성장하는 기업은 돈이 그만큼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워킹 캐피탈의 증가는 현금이 유출되었다는 건 의미해요. 즉, 워킹 캐피탈이 30에서 60이 되었다는 거는 30만큼은 현금이 유출, 묶여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60에서 120이 됐다는 거는 60만큼 현금이 이 기간 동안에 더 묶이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현금이 유출됐다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줄 돈은 빨리 주었고 받을 돈은 늦게 받았다. 뭐 요런 관점에서도 한번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전 자본을 위한 현금 흐름의 유출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뭐 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하면은 보통 캐펙스, 우리 캐피털 익스펜디처만 생각을 하지만 운전 자본의 투자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뭐 운전 자본에 대한 투하라는 표현도 쓰이게 되고요. 운전 자본에 어쨌든 현금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런저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우리 워킹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현금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워킹 캐피털 뭐 지금은 매출액이랑 같이 비례하게 올라가지만 매출액이랑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고 넷 워킹 캐피탈이 조금 덜 올라가게 한다면은 그건 조금 더 현금을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아가지고 뭔가 현금 흐름을 좀 더 좋게 하는 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뭐 상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행위가 될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는, 자, 순운전 자본의 증가는 현금 흐름의 감소예요. 순운전 자본의 감소는 현금 흐름의 반대 증가고요.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외우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산이 증가한다는 거는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현금 흐름이 감소한다. 부채가 증가하는 것,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는 방향이 자산은 반대, 부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성장하는 기업은 넷 워킹 캐피탈에 대한 투자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CF, 파이낸셜 모델링 201 수업 혹은 테크니컬 인터뷰 뒤쪽에서 이제 배우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죠. 프리 캐시플로우. DCF 할 때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고요. 이거는 자,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자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및 투자 활동을 위해 필요한 거를 빼고 투자 입장에서 이거는 못 가져간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가져갈 수 없다. 이건 기업이 성장하려면 이거 필요하다. 다 빼고 나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현금 흐름. 그게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거든요. 잉여 현금, 그러니까 남는 현금 흐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 공식을 보면은 투자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맨 앞에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요. 그럼 영업이익에서 출발한다는 거는 이미 뭐 그 기업이 필요한 인건비, 우리 뭐 마케팅 비용, 뭐 우리 R&D, 세일즈 다 이미 떼간 거죠. 이미 다 떼갔고 이건 못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텍스 떼간 거죠. 왜냐면 정부가 텍스 떼가는 거,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건 못 건드리죠. 그리고 A랑 B는 회계 기준이니까 우리 현금 기준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디프리시에이션, 어머타이제이션 더해주고,
그러면은 현금 관점에서 이제 뭔가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기업이 계속해서 영원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캐펙스.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투자. 그리고 마지막 컴포넌트가 우리 넷 워킹 캐피털이 되겠습니다. 순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성장하려면은 계속 현금이 더 많이 묶이게 되고, 그 포션은 우리의 현금 흐름으로 가져갈 수 없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넷 워킹 캐피탈의 증감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DCF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넷 워킹 캐피탈이 또 이런 관점에서, 또 영업 관점에서 분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파이낸셜 모델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현해 줄 거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 잘 많이 배우셔가지고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는 자, 분석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분석 지표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레베뉴 추정할 때는 레베뉴랑 항상 같이 다니는 분석 지표는 성장률이었죠.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그쪽 할 때는 우리 GP 마진이 분석 지표였고요. 세 번째로 SG&A 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가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로 분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PP, 그 다음에 인텐지블 에셋 할 때도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 R&D 할 때도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로 분석을 했었어요. 워킹 캐피털은요, 거의 99.9% 이 턴오버, 회전율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데이즈 아웃스탠딩, 회전 기일이라는 개념, 이거 두 가지로 보통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회전율 하면 보통 분자에 세일즈가 들어가고요. 분모에 그 무슨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뭐 fixed asset turnover ratio 하면은 뭐 fixed asset 분의 세일즈, 뭐 total asset turnover ratio, total asset 분의 세일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딱 예외가 인벤토리랑 어카운트 페어블, 이 두 가지 턴오버만 예외적으로 분자에 COGS, 매출 원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식은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매출이 해당 기간에 360이었고 해당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매출 채권이 90만큼 항상 떠 있었다라고 해서 회전율이 4배가 됐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1년 동안에 4번 매출 채권이 돌았다라는 거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4번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 회전율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현금으로 관점에서 당연히 큰 게 좋겠죠. 매출액이 같다면은 매출 채권 잔액은 낮은 게 그만큼 나머지 금액들은 현금으로 회수했다라는 거니까 더 좋은 걸 거예요. 그래서 회전율은 1년 동안에 4번 돌았다라는 말, 4번 회전했다라는 말과 동시에 큰 게 좋은 거겠죠. 크면 클수록 현금을 빨리빨리 회수했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리고 회전 기일은 자, 1년에 4번 돌았다니까 반대로 한 번 돌 때 며칠 걸렸다? 한 번 돌 때 90일 걸렸다도 되겠죠. 91일, 365를 이 4.0으로 나누는 거야. 그렇죠? 1년에 4번 돌았다가 더 와닿나요? 여러분들은 한 번 돌 때 91일 돌았다가 더 와닿나요? 당연히 보통은 후자가 더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턴오버가 이제 오리지널이긴 한데 조금 더 자주 보게 될 그럴 지표들은 회전 기일 지표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전 기일은 낮은 게 좋은 거죠.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그 다음에 반면에 매출 매입 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카운트 페이어블 턴오버면은 어카운트 페이어블 턴오버는 낮은 게 좋은 거고 데이즈 아웃스탠딩은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만큼 줄 돈을 늦게 주고 있다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제 못 주고 있는 거면 이야기가 달라요. 못 주고 있는 거면 안 좋은 징조일 수 있지만 안 주고 있다, 늦게 주고 있다, 최대한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늘 그렇듯이 첫 번째는 과거 데이터를 정리할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그걸 기반으로 우리 여러 가지 레이시오들로 분석을 할 거고요. 늘 그렇듯이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이제 분석 매트릭들을 미래로 이제 추정해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추정치 기반으로 위쪽으로 계산해 줘서 이제 우리의 워킹 캐피털 스케줄이 마무리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워킹 캐피털 이쪽은 앞쪽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워킹 캐피털이 증감에 대해서 이해만 잘 하셨다면은 사실 파이낸셜 모델에서 구현하는 거, 그 다음에 테크니컬 인터뷰 보시는 분들도
어떤 문제를 꼬아서 내든 어떻게 내든 간에 대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 워킹 캐피털 스케줄에 대한 거였고요. 자, 모델링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엑셀 가서 뵙도록 하고요. 또 테크니컬 인터뷰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Q&A로 넘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